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9일 화요일 저녁 8시 47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했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내용도 혼조했죠. 겉으로만 혼조한 게 아니고요. 일부 상승한 지수도 있지만 하락한 지수도 있고, 상승한 종목수, 하락한 종목수도 비슷비슷하고, 지도를 봐도 빨간색과 초록색이 다채롭게 섞여 있습니다. 겉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내용이 굉장히 혼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와 약간 이 혼조하다라는 해석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이 5일선을 붕괴시킨 게 언제죠?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어젯밤은 이제 이거래 이제 5일선 아래에 있는 건데 5일선 아래에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5일선 위로 올라오고 싶어 하는 그런 긍정적인 힘, 매수의 힘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매수의 힘이 모자라다. 물론 빠지지 않았지만 강한 매도세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5일선 위로 쉽게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강력한 미국 증시가 5일선 위로 2거래일 연속으로 잘 못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이 일단은 어젯밤 하루만 보면 혼조하게 마감을 했지만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 혼조하고 힘이 다소 빠진 것은 역시 기술적인 이유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동안 기술적인 이유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지친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지쳤습니다. 하도 많이 오르고 오랫동안 오르다 보니까 상승이 좀 지쳐가지고 이로 인해서 지금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걸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워낙 오랫동안 이 상승이 진행이 되고 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MS 펀드 매니저 서베이 이런 걸 보면은 그 현금 비중이 지금 매우 낮은 상태라 가지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하락하는 게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의 시작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조금은 이제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냐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잠깐 이야기가 샜고 하여튼 그죠. 상승의 이유를 기술적인 부분에 찾았듯이 하락의 이유도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찾는 게 좀 주된 설명일 것 같아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린 거고 또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는 거는 이제 지난주에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이게 물가지표 PPI 때문에 맛이 갔죠. 그죠? 이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던 이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게 좀 완화가 됐다.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좀 이제 누그러졌다. 좀 그 사그라들었다. 이런 것들이 또 미국 증시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심각하게 인플레이션 우려로 발전을 하고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식으로 아직은 잔잔한 경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힘이 없는 거는 금리나 기대감이 다소 둔화된 이 잔잔한 경계심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크겠죠. 또 그리고 예전에 한동안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지면서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상승 모멘텀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실적 발표도 주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도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좀 커서 이래저래 해서 지금 시장 힘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갖다 붙이자면 더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것도 핑계로 갖다 붙일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갖다 붙일 만한 내용은 있겠으나 관세 이런 것도 갖다 붙일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약간 좀 핑계에 가까운 것 같고 실질적인 요인은 저는 이런 것들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힘이 약한 실질적인 요인들, 기술적인 게 가장 크고 물가지표로 인해서 그 금리나 기대감이 둔화된 게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기업 실적이 다 발표가 되고 지금 모멘텀이 없어진 거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재료가 없다는 것도 시장에 힘이 빠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좀 이제 경계를 할 시점이긴 하죠. 그죠? 계속해서 일단 찔찔찔찔찔 빠지고 있으니까 어딘가 단기 바닥을 만들기 전까지는 매수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어디가 바닥이냐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 바닥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이 일단 맞긴 맞는데 경계가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심지어 한국 증시도 아직까지는 이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해요. 물론 이따 한국 증시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를 보면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야 이제 우리 한동안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제 약간 추세적으로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지를 좀 고민할 시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죠. 뭐 가을이다, 뭐 아니면 후반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은 뭐 가을이다, 후반전이다, 뭐 추세전환이다 이런 거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일단 저의 생각인 거고, 아직 정석적인 이야기는 눌림시 매수, 아직까지도 시장은 강하다라는 게 이 정석적인 관점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조금 이제 자세한 내용 보자면은 하여튼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이 빨간색 선이 있죠. 빨간색 선이 위에도 있지만 아래에도 그어놨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빨간색 선, 이거 붕괴되면 좀 아래쪽으로 쏟아질 수 있다, 그죠?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쏟아지더라도 나스닥은 여기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나스닥은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일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있는 그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는다면 아래쪽으로 막 크게 자빠지는 건 또 아니다라는 거. 어쨌든 아직까지 뭐 미국 증시는 굉장히 강한 구간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라는 거죠. 한 번쯤 아래 있는 라인까지 좀 빠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 번 빠진다 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아직 미국 증시는 그래도 강하다. 다만 그저 어제 말씀드린 게 이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든가 뭐 주도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좀 경계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좀 드렸죠. S&P 지수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S&P 지수도 S&P 지수는 어제 처음으로 5일선을 붕괴시켰네요. 그죠? 5일선 아래에 드디어 왔습니다. 5일선 아래에서는 일단은 뭐든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5일선 아래에서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하락이나 뭐 조정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물론 한번 빠진다고 해도 눌림시 매수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하여튼 이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눌릴지는 모른다, 아직 단기 바닥이 안 나왔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젯밤에 뭐 또다시 5일선을 살짝 안착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또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하여튼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 지금 요렇게 박스권이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박스권입니다. 뭐 조금 좀 좋게 봐주면 이 정도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박스권 상단 자리입니다. 아래쪽으로 빠질 생각은 당장 일단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위쪽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답답한 구간, 방향성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잘 버티고 긍정적인 모습이긴 한데 넘어가기 전까지는 넘어간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조금 좀 또 안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좀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할 듯 합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어젯밤에 조금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5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아래에서 2거래일간 머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지수도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삼각 수렴형이죠. 그죠? 삼각형. 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상승의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젯밤에 비록 빨간색 추세선에 맞아서 양봉을 만들고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오늘 밤에 이 라인이 붕괴가 되면, 이 빨간색 라인,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빨간색 라인이 붕괴가 되면 아래쪽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얘가 아래쪽으로 조금 많이 빠지면은, 물론 한 번 더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눌림 지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한데, 얘도 그죠? 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 전저점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이제 이런 자리들이 지지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는 쿵 하고 빠지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자리가 깨졌을 때가 이제 추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으나
아무튼 근데 이런 빨간색 선이 붕괴가 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뭐 경계감 그렇게 시장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죠. 투자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봤고 변동성을 보시면은 뭐 굉장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그래서 이 지금 뭐 조금 빠질 수 있다 한들, 예, 아까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한들 사실 변동성의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이게 저점을 못 잡고 자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미국 증시는 이 기초 체력이나 뭐 건강 상태 자체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 아무튼 미국 증시는 한 번쯤 쿵 하고 자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자리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쯤 빠지더라도 뭐 괜찮다. 한 번쯤 빠지더라도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전환되고 그런 걸 우려할 때는 아닙니다. 미국 증시는요. 하여튼 미국은 강합니다. 역시. 그리고 그 뭐 약간 뭐 순서를 좀 오늘 달리 보자면은 미국을 제외한 뭐 다른 나라 증시들도 비교적 강해요. 뭐 이거 유럽 증시, 독일 증시인데 얘도 자빠질 생각이 없고 매우 강합니다.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매우 강하고요. 오늘 조금 빠졌지만 큰 의미 없고 하락으로서의 큰 의미 없고 매우 강합니다. 중국 증시도 지금 이제 사실상 신고가 랠리라 봐야 되죠. 여기가 어떤 레벨 업다운의 기준이었는데 이 자리 넘어섰으니까 사실상 신고가 랠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조금 뭐 콜록콜록하는 모습이 있긴 있으나 이 미국이 조금 좀 약하고 그런 거지 뭐 다른 나라들은 끈떡도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건 한국만 지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라서 그렇죠. 이건 코스피 오늘 지도죠. 코스피 오늘 사실상 이제 상승한 종목이 없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상승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 기존 주도주들의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다. 하여튼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거의 뭐 전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하여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내심. 근데 뭐 금리나 기대감이 미국 금리나 기대감이 뒤처지니까 어째 가장 먼저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죠? 사실상 그래서 전 업종 전 종목이 맛이 가고 있다. 물론 상승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상승률이 얼마 안 된다. 별 의미가 없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채권 시장도 갑자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요즘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분위기가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주식 오르면 채권도 오르고 그냥 금리도 떨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금리나 기대감이 좀 눈에 띄게 후퇴를 했는지 채권도 계속해서 질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30년물 선물 보고 계시고요. 그 PPI 악재를 만난 뒤부터 쭉쭉쭉쭉 하락을 하고 있고 다시 중요한 마디 가격을 깼습니다. 그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렇긴 해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바닥을 확인했으면은 다시는 확인을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 자꾸자꾸 이런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튼 그런 혼조한 구간, 힘이 없다. 이번에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채권이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한 척하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채권의 힘이 또 급속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혼조한 구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삐끗하면은 그죠? 확 채권이 박살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힘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라 채권이 지금은 재미가 없으나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채권이 정말 주식보다 더 재밌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외환 시장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답답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구리 이런 것도 이런 위험 자산 구리 이런 것도 비리비리 뭐 국제유가도 비리비리 뭐 금값도 비리비리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한동안 하여튼 이 금융시장 전체가 금융시장 내에 뭐 주식시장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원자재도 있고 뭐 외환시장도 있고 그런데 다 같이 그냥 뭐 다 같이 좋다 긍정적 이런 생각으로만 움직이다가 지금 하여튼 지난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PPI가 발표된 뒤로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뭔가 갑자기 톤이 다운이 됐습니다. 예. 갑자기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확 넘어가는 좀 그런 게 약간 좀 체감이 되는 느낌.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다 같이 좋았다가 다 같이 좀 분위기가 싹 식어가는 좀 그런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약간 어떤 간절기, 어떤 뭐 전환기 이런 걸로 좀 보는 게 맞겠죠. 조금 있다가 또 뭔가 명확한 게 나오겠죠. 지금은 금융시장이 너무나 뜨거웠다가 살짝 온도가 식어가는 건데 이 지금 온도가 살짝 식은 게 더 뜨거워지기 위해 잠깐 식은 건지 아니면 완전 차가워지기 위한 예고 신호인지 이거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여튼 미국 주식은 2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5일선을, 나스닥은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을 하회하면서 웬일로 힘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어떤 이런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걸 찔끔찔끔 붕괴시키는 게 심상치는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저렇게 강한 친구들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이다. 계속해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이런 친구들은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 코스피도 솔직히 이제 한국 증시 넘어왔는데 코스피 코스닥도 솔직히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한데 근데 이 미국 증시나 이런 거와 달리 미국과 전 세계와 달리 한국만 지금 유일하게 좀 힘이 급속히 빠지는 증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코스피 그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고 436점 얼마라는 자리가 이게 정말 그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못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세계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당장 뭐 한국 증시가 대폭락할 거야, 나 홀로 대폭락할 거야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한국 증시는 그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가 뭐 가을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뭐 가을에는 약간 선선한 바람 아침 저녁으로 불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한국 증시는 지금 약간 서리가 내리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이 다른 금융시장, 다른 주식시장, 뭐 다른 나라 주식시장 이런 데는 뭐 약간 이제 뭐 그 물론 저는 이제 조금 빨리 가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좀 넘어오는 뭐 그런 느낌이라면 비유를 드리자면은 한국은 이 초가을이 아니고 바로 지금 늦가을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전 금융시장이 살짝 식어서 가을로 가는 느낌인데 한국은 벌써 홀로 단풍이 들고 막 서리가 내리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이 얼어 있고 약간 그죠? 늦가을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계절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금 이런 비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은 1등만 한다라는 그런 비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앞에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1등 한다고요. 한국 증시는요. 근데 지금 앞에서 1등을 하다가 이제 슬슬 뒤로 1등으로 가는 듯한 자리가 지금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감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중요한 자리를 깬 것도 아니고 또 상승의 그 지난 급격했던 상승의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강력했던 상승의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으면은 막 대폭락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또 기대하는 건 당장은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그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그런 시각을 좀 버려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걸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방 베팅에 작은 근거는 등장을 하긴 했어요. 여기를 못 넘지 않고 있냐, 지금 여기를 못 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방 베팅의 어떤 손절 기준, 하방 베팅을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되긴 되는 겁니다. 할 수는 있게 됐어요. 그러나 하방 베팅이 정석은 아니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아래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야 이제 하방 베팅이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지금 하방 베팅이 정석은 아닌데 어쨌든 기준은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 베팅의 근거조차 잡을 수 없지만 한국 증시는 벌써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코스피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추가로 하락을 하면서
이 상승의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그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아래에 있는 기울기로 상승의 기울기가 늦춰졌죠, 그죠? 예. 조금씩 이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힘이 완전히 빠진 건 아니라고요, 그죠? 어디죠? 여기 424점 얼마 이런 자리가 붕괴가 돼야 그래야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그런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긴 한데 아무튼 하방 베팅의 근거가 없지는 않다. 그게 정석은 아닐지언정 아무튼 근거는 있게 됐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그저 쌍고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위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 이번에 터치에 두 번 도전했는데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그죠? 코스닥도 아직은 괜찮을 수 있어요. 아직은 중요한 지지선들을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래 아직은 눌림시 매수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석은요. 하방 베팅이 정석은 아니죠. 지금은 어쨌든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고 한 번 더 증시에 기회를 주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다. 아무튼 코스닥도 상승의 기울기가 가뜩이나 조금 코스피보단 약했는데 상승의 기울기가 이제 한 번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약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사실 딱 어디다라고 코스닥은 못을 박진 못하겠는데 1307, 뭐 1300,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정도 부근이 빨간색 선과 여기 있는 분홍색 마디 가격 가로로 그어놓은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어쨌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붕괴가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좀 와르 쏟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추세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죠. 하여튼 그 코스닥이 지난번 이런 시절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지난번 코스닥 이런 시절에서도 장대 음봉 맞고 장대 음봉 맞고 장대 음봉 맞고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우리 쉬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빨간색 선 지금 제가 눌렀죠. 그러니까 붉은색 빨간색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21선입니다. 지난번에 코스닥이 여기서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힘들었던 거는 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워낙 코스닥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21선과의 이격이 워낙 많이 벌어져서 21선과의 이격을 해소하는 어떤 기간 조정의 건전한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21선을 지난번에 왕창 한 번 붕괴시켰다가 오늘 재차 한 번 더 붕괴시켰어요. 이제는 뭐다? 지난번 여기 있는 이 음봉의 의미는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던 기울기를 옆으로 눕히겠다라는 거고 오늘 한 번 더 21선을 아래쪽으로 지금 깬 거잖아요. 이건 옆으로 기어가던 21선을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생각해보면 21선 중요한 선이죠.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아무튼 지금 이런 데서부터 벌써 좀 안 좋은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양대 지수가 둘 다 21선들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통 21선을 깨고 나면 다음에 눈에 띄는 건 61선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61선 이런 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당장 당장 대폭락을 하고 그러긴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한국 증시는 상승 탄력은 매우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이 하락 추세로의 전환도 좀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가 급속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막 진짜 뭐 테마주들 이런 거 움직이는 게 정말 여러 가지 테마의 여러 거 종목들이 다 같이 막 우르르르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움직임이 물론 이제 하락했으니까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을 네 오늘 뭐 시장이 하락하니까 더욱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테마주들이 죽는지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지난주에 그렇게 급격하게 뭐 단체로 우르르르 움직이던 그런 테마주들도 거의 다 움직임을 멈춰 버렸습니다. 그죠? 제가 뭐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런 밈 주식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미국엔 밈 주식이 움직이고 있고 한국에선 테마주들이 막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친구들의 힘이 급속히 싹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한국 증시는 1등만 한다라는 그런 특징, 어떤 전통적인 그런 특징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추세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 정석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정석은 아직까지 추세가 붕괴된 건 아니고 잘 올라가고 있다.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불안하다. 한국의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영 불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뭐 풋옵션 이런 것도 보시면 어쨌든 2거래일 연속으로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어요. 물론 그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던,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하락하고 있던 이런 풋옵션이 이 정도 올라왔다고 바로 추세가 전환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아직까지 한국 증시 강하긴 강한데 이렇게 막 그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심상치는 않은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21선을 돌파한 척 했는데 21선 내일도 돌파한 척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거 풋옵션들 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가 풋옵션이 이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거 좀 잘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지금 외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물론 원달러 환율도 혼조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보시면 이제 어딘가에 못 넘고 있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보고 계신데 어딘가에 못 넘고 있어요. 그 어딘가는 여기가 되겠죠? 지금 여기를 잘 못 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어디냐면 5월 7일 수요일의 종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8월 1일 금요일의 시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뭐 1395원 이 자리가 될 건데,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상승 압력을 좀 받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물론 얘도 이제 어딘가 넘어가면 이 시세가 폭발하겠죠. 그죠? 아직은 답답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혼조한 구간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이 뭐 61선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보시면은 뭐 21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이제 극복을 해서 위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있고, 슬슬 머리를 위쪽으로 좀 들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글로벌 뭐 그런 흐름과는 뭐 약간 별개일 수 있으나, 하여튼 뭔가 한국 증시힘이 빠지면서 이 좀 외환 시장도 이렇게 원화 약세가 좀 나타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급속히 지금 한국은 기온이 급격히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주도주들의 힘들도 좀 급속히 주도주들도 급속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한국 증시에서 중요한 거는 주도주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시장을 분석할 때는요. 주도주. 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조선주라든가 방산주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한국 주도주였죠.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주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배열에서 이제 반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외됐던 종목들인 거고, 하여튼 주도주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 주도주들이 급속히 지금 식어가고 있어요. 뭐 물론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 이거 하나 보면 딱 말이 편한 것 같아요. 설명이 편한 것 같아요. 타이거 모멘텀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도주만 추종을 하는 ETF인데, 주도주만 모아놓은 ETF인데, 이 보시면 얘가 벌써 고점이 찔끔찔끔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물론 한 번쯤 반등이 나타날 때는 되긴 된 것 같긴 해요. 이 뭐 예를 들면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61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61선의 기울기도 살아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좀 튀어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시장이 대폭 나가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고점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좀 이런 거에서도 좀 보인다는 겁니다. 주도주들의 힘이 좀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것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도 보시다시피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절대 깨면 안 되는 자리는 어디냐? 여기겠죠. 지난번 하이닉스의 반등을 이끌었던 주된 힘이 있는 자리가 25만 뭐 4천원, 5천원 이 정도 자리죠. 여기죠. 근데 이 자리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뭐 추세적으로 박살이 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주도주들의 힘이 좀 급속히 빠지고 있다라는 게 한국 증시의 지금 좀 암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 증시의 흐름과 한국 증시가 같이 잘 가진 않거든요. 물론 같이 갈 땐 정말 화끈하긴 한데, 아무튼 이제 좀 한국이 지 혼자 좀 어려운 시기를 겪으려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을 좀 경계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